자, 그럼 오늘 문제를 풀어드리고 갈게요. 자, 오답 노트 하라고 풀어주는 거야. 시험지에 남아주셔서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 다 틀렸다니까. 네가 맞았다고 생각해? 지금 채점 보면 알잖아. 자, 하루에 한 번 도는 인공위성의 궤도 반지름이 어리라고 합니다. 자, 인공위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자, 장반경에 원래는 A라고 쓰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원운동의 경우에는 원의 반지름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요. 자, 그런데 하루에 2번 도는 인공위성이 생겼대요. 자, 그렇다면 T제곱일 때 얼의 세제곱은, 자, 하루에 2번 돌면 주기가 원래 주기에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돼버리지. 2분의 t의 제곱일 때 얼 프라임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t제곱 지워져 버리고요. 얘는, 자, 얼마가 돼? 4얼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얼 프라임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렇다면 얼 4분의 1.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 버립니까? 4분의 얼에 4의 몇 세제, 자, 몇 제곱근이지? 세제곱근이 돼 버리겠지. 그래서 맞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답이? 에이, 지수로 써주면, 지수로 쓰면 얘는, 자, 2에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얼이 되겠다. 자, 2번에서 4번 문제를 한번 보자. 얘는 고난도 문제지. 자, 여기에 중심에 라지 m인 i가 있고요. 반지름이 어린, 자, 이 위치가 있고, 여기에 원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타원이야. 자, 나머지 반지름이 얼마가 되지? 긴 반지름이, 자, 얘가 2얼이 됐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자, 얼마의 속도로 돌고 있었어? 처음에 v0로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원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원운동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죠.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으로서 마율력이 나타나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돼 버렸고,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이 값이 얼분의 mv0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v0의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얼분의 g 라지 m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v0라는 값은 얼마가 돼? 루트 얼분의 gm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이 속력을 내부 에너지를 써서 v라는 속도로 바꿨더니, 자, 얘가 이쪽에서 라지 v, 이것도 구해야 되는 값이야. 자, 이런 모양을 갖는 운동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자, v0 값이, 자, v라는 값이 원래 v0에 대해서 몇 배가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자, 얘는 인공위성의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보도록 하자.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되겠다. 자, 여기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근데 원운동 조건에서 mv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분의 gmm이라는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난대. 2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돼버리고요. 자, 이 값은 마이너스 2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얼 대신에 뭘로 바꿔줘야 돼? 이게 장반경이 되거든요. 이게. 오케이. 2분의 3 얼이라는 게 장반경이야. 이게 장반경의 값을 가져. 그래서 타원궤도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a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됐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원식을 이용해 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돼진다. 마이너스 2얼 대신에 얼마가 되지? 3얼이 되겠지. 2a 대신에 3얼분의 자, g 곱하기 라지 m 스몰 m이야. 그리고 이곳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고 이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자, 마이너스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얘 넘겨주자.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은 얘를 넘겨주면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3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이 돼버리고 이 값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3얼분의 2g m이 되겠다. 그러면 v 값은 얼마가 돼? 3얼분의 4gm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v0 제곱이 얼마였어? 좀 전에 얼분의 gmm이 v 제곱. 자, 이 값이 돼 버렸지. 그치? 스몰 m 빼야 되는구나. 이 값이 됐어. 자, 그렇다면 v0 분의 v의 제곱값은 얼마가 돼 버립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3분의 2 v0라는 값이 됐대. 유리화시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유리화시키면 이게 3분의 2 루트 3이 돼 버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그러면 타원 궤도를 놓을 때 최소 속력은 v0의 몇 배인가? 최소 속력은 가장 지름이 클 때지. all v라는 값이 라지얼, 라지 v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잖아. 그치? 저 식 그대로 한다면 얘는 어릴 때 v였단 말이야. v는 지금 좀 전에 계산한 그 v가 되겠지. 자, 이 값은 자, 뭐가 돼버리죠? 가장 멀리 있으니까 이 얼분의 라지 v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스몰 라지 v라고 하는 녀석은 얼 곱하기 루트 3분의 4 v0가 되겠죠. 지워지고 이 지워졌어요. 가장 최소 속력은 루트 3분의 2 v0라는 값이 최소의 속력이라고 합니다. 등속 원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를 E라고 했대요. 자, 등속 원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E0라고 할까? E0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저 값이야. 마이너스 2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인 값이 마이너스 1에
그렇다면 E라는 값은 어떻게 쓰게 되지? E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인 거지. 맞아요? 이거를 자 E라고 할 때, 자 그렇다면 이 경우의 역학적 에너지 이걸 E 프라임이라고 하자. E 프라임이란 녀석은 3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의 음의 값이 되어버렸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 주네.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돼버렸지.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2라는 값이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이 얘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지요. 그럼요. 과학고 내신으로 주로 많이 이용되시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야 돼. 포기할까? 그래 포기해라. 이걸 할 줄 알면 다 하고 갈 수 있어. 별거 아니죠 풀어보니까. 그치? 지훈아 별거 아니지? 야 선생님이 술술술 풀 정도면 너네들은 열심히 하면 풀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은 올빵. 에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중력의 변화도 했지요. 자 껍질 정리 얘기하기로 했었니? 다시 한번 해줄까? 자 만류 인력이란 녀석이 지난 시간에 만류력 안 했나? 타운 운동만 했구나. 자 만류력의 법칙에 대해서 보자. 우리 다음 진도 때는 이 책을 똑같이 나가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더 심화가 돼. 이 책하고 대학물리 책하고 사이로 배운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 책하고 대학물리 사이로 배워. 이해해? 그래서 2번 배우고 그 다음에 과학고 가게 되면 2학기부터 대학물리 수업이 나가거든. 그래야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응? 과학은 시험 안 보냐고? 몰라? 학원 일은 나는 모르겠어요. 맨날 시험 보면 뭐하냐. 공부를 안 하는데. 학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본 사람이 있어? 뻥치지 말고.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와서 시험 보잖아. 아니 변하는 게 있어야지 시험을 보지. 이 점수를 학교에다 통보해 줄 수도 없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의미가 옛날에 그거는 있었다. 옛날에 선생님이 있던 학원은 하위반, 중간반, 그 다음에 상위반, 최상위반 해갖고 4반을 운영했는데 그 학원에서 학년별로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올렸다 내렸다 해. 상위반은 선생님들이 더 고급져. 하위반은 선생님들이 약간 좀 후지되기보다는 후지마 학원 선생님 하면 어떡하니? 응? 그 선생님들보다는 약간 하위 레벨이야. 그 아이들이 상급반으로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근데 거기서도 못 보면 떨어뜨리거든. 거기서도 못 보면 떨어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피 터지게 해.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해진 거 갖고 그대로 하는데 무슨 여기 뭐 학원 자체가 진도 차이에 의해서 반이 구분되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케플러 3가지 법칙을 배웠어요. 그쵸? 어떤 법칙을 배웠습니까? 타운궤도 법칙, 면적속도 일정 법칙, 면적속도 일정 법칙,
조화법칙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계 도상을 공전한다. 자, 그리고 좀 졸지 좀 마. 다미야, 너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졸고 있어 이놈 지지배. 자, 그 다음에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분, 이걸 동경이라고 했죠. 자, 이것이 같은 시간 동안에 휩쓴 공전계 도상의 면적이 일정하다. 그래서 all v가 all prime v prime이라는 식은 항상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고? 근일점과 원일점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이기 때문에 썼던 거야. 아니면 좀 더 복잡하게 계산해서 사인 세타라는 것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자,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력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부터 새로 나갈게. 만류 인력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데, 만력 법칙이란 다음과 같은 법칙이다. 중력 법칙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쓰는 것 같아. 여러 가지 힘에서도 했죠. 중력장애 운동에서도 했죠. 오늘 세 번째가 됩니다. 자, 우리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주 공간에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 힘을 만류 인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있어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m2가 있어요. 자,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다면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난대요. 두 힘의 크기가 같아요. 이 힘의 크기는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M1, M2라고 쓸 수 있고, 많이 보던 식이지, 그치? 연때까지 계속 써왔던 식이야. 이때 G라는 값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만류 인력 상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류 인력 상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만력 상수는 캐번디시에서 측정이 되셨는데 뭐 중요시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구의 중력이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지구의 중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력과 중력가 속도. 자, 중력과 중력가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지구가 있다면 지구 근처에서의 중력가 속도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 근처에서. 여기서는 그냥 지표면에서라고 표현을 해줄게. 자, 지표면에서 갖게 되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쪽에 지금 자, 뭐가 있습니까? 지구가 있대요. 지구의 반지름이 라지 R입니다. 지구의 전체 총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지금 지표상에 만약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다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 나타나죠? 얘는 G 곱하기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이 나타난대요. 맞아요? 맞아? 자, 그래서 이런 힘이 나타나는데 G 값은 변해 안 변해? 상수값. 지구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지구 반지름도 안 변하지. 얘네 값들을 미리 다 정리해 써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mg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여기서 g라는 값은 R 제곱분의 gm이라고 약속해서 쓰고, 이게 약 얼마가 돼 버립니까? 9.8 m/s 제곱이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중력 가속도인데 나중에 심화시키면 얘는 중력장의 크기라고 보는 표현이 옳다. 자, 그래서 지구 근처에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된대요. 그러면 중력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중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은, 지구 중력은 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 지구의 자전 영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영향받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이쪽에 물체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는 완전한 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완전한 구라고 할 때 얘는 북극과 남극을 잇는 축이 바로 자전축이 돼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을 한대요. 여기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가 되는데 하루에 360도 돈다 그래서 86,400분의 2파이를 해주면 됩니다. 값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적도 반지름이 6,400km다 보니까 얘는 1초에 얼마 가는 빠르기가 되냐면 적도에서 1초에 500m나 갑니다. 똑딱한 사이 벌써 지구 밖에서 500m가 지구가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할 때 지표상에 있는 물체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 여기까지 비교해 볼까? 얘는 지금 위도가 파이라고 하자. 위도라는 것은 적도로부터의 각이 되겠지. 자, 이 지구의 반지름은 라지 m이고 이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힘을 받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게 돼요. mg를 받게 돼. mg를 받게 돼. 그리고 물체는 어떤 힘을 느끼니? 원심력이라는 힘을 느끼게 돼요. 그죠? 원동하는 개 내의 물체는 관성력으로서 우리 얼마 전에 했지? 원심력이라는 힘을 느끼게 된답니다. 자, 그럼 바깥쪽으로 어떤 힘을 느낍니까? 원심력의 크기 mR 오메가 제곱이란 말이야. 스몰 m 라지 R 오메가 제곱이야. 자, 한편 얘는 반지름이 얼마가 되니? 반지름이 m 라지 R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파이가 되겠지. 코사인 파이 곱하기 오메가 제곱. 여기서는 반지름이 0이니까 0이 됐다라고 해요. 자, 이때
중위도 지방에서는 두 힘의 R자 힘이 사실은 이 크기가 무지 작아서 지구 중심에 상당히 가까워. 그래서 R자 힘이 우리가 느끼는 겉보기 중력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적도 지방에서는 두 녀석의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겉보기 중력이 되고 얘는 자기 자신이 중력이 되겠지. 그래서 겉보기 중력을 비교해 보면 자, 극과 적도에서만 한번 살펴볼게. 중위도 물어볼 게 별로 없어서. 자, 극지방을 살펴보면 극에서는 작용하는 힘이 중심 방향으로 G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힘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돼? MA 극이라고 하자. 극에서의 겉보기 중력 가속도야. 그럼 A 극은 얼마가 돼 버리지? A 극은 라지얼 제곱분의 GM이 되니까 이 값이 얼마? G였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적도에서는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m 라지얼 오메가 제곱이 됐대요. 이게 MA 적도야. 따라서 적도 지방에서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이 값은 자 all 제곱분의 GM 자 마이너스 all 오메가 제곱이 됐대. 이 값이 뭐가 되지? 극에서의 겉보기 중력이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 all 오메가 제곱이래. 그래서 극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더 커서 자 극에서의 겉보기 중력 가속도 빼기 적도에서의 겉보기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all 오메가 제곱만큼 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그렇다면 중력이 가장 큰 곳은 어디야? 극에서가 가장 크고 저위도로 올수록 적도로 올수록 점점점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감소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표면의 높이와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저 과정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 한양대학교 입학문제로도 이용된 적이 있어요. 저 관계가 이용되진 적이 있어. 그 관계를 이용해서 행성의 자전 주기를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면에서의 높이와 중력 얘기를 한번 보자. 지면에서의 높이와 중력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자, 이게 반지름이 어린 위치가 있고요. 높이가 h인 위치에 질량이 m이 있어. 이때 얼의 크기는 h보다 매우 크지만 그렇다고 h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표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 지표에서의 값은 우리 계속 썼던 값인데 G라는 값이 all 제곱분의 G 라지 M이 된 거지. 자, 그러면 H인 곳에서는 높이가 h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 g라는 값은 이걸 g0라고 할게. g라는 값은 all 플러스 h의 제곱분의 gm이야. 얘는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다. 담이야, 집에 가서 좀 자고 올래? 좀 자고 와.
미담이 집에 가서 좀 자고 와라. 와서 계속 자잖아. 이렇게 쓸 수 있죠. 얼 제곱으로 묶어서 밖으로 내놓은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얼분의 h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분자로 올라오니까. 이해됐어? 시연이 안 되는구나. 어? 수를 제대로 했으면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근사를 씁니다.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이 근사적으로 x가 1보다 매우 작다라고 할 때 1 플러스 nx꼴로 쓰기로 한 거야.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버리죠? 얘는 얼 제곱분의 gm, 즉 g0가 되겠지. 곱하기 1 마이너스 2배 얼분의 h인데, 보통 h가 엄청 작은 편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구 반지름이 6,400km인데 10km 위에 있대? 무시하지. 보통 어디까지 무시하는지 알아? ISS 높이까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 ISS라는 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해갖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지. 지금 폐기 중이야. 사용 연한이 너무 지났어. 그래서 지금 우주정거장이 중국 새끼들이 올려놓은 것밖에 없어. 근데 중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사이가 요즘 안 좋지. 안 좋으면서 중국 애들이 니네 못 써, 우리만 쓸 거야. 그래갖고 지금 세계 각국이 골머리가 좀 아프답니다.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 자, 근데 뭐 우주정거장 있다고 뭐 특별히 뭐 좋아지는 거 있을까? 선생님 볼 때는 특별히 아주 좋은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에서 수행에 되는 연구들이 상당한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우주정거장이 스카이랩이라고 했거든. 스카이랩. 미국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때는 또 소련 놈들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옛날 소련 놈들이 미로라는 우주정거장을 따로따로 올렸어. 근데 스카이랩이 금세 폐기가 됐고요. 미르를 같이 썼어. 왜 같이 쓰게 되냐면 구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고르바초프란 사람이 소련의 서기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개방화 정책을 하면서 우리 같이 쓰자.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지하자원 때문에 소리 뻥뻥 치고 앉았지만 옛날에는 식량 부족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던 나라거든. 근데 막 석유도 나오고 뭐 금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히토류 광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 그러니까 막 남의 나라 막 쳐들어가고 막 별지랄 다 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뭐 서방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도 애매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 걸려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에서 남는 포탄을 155mm짜리 포탄을 미국이 달라 그래서 미국이 보냈는데 미국 애들이 그거를 우크라이나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우호 국가 해갖고 규정돼 놨어. 해필이면 또 거기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파이 혐의 받고 지금 구금돼 있지. 최고 징역 20년입니다. 그 나라는. 근데 나발리라는 사람 반체제 인사가 견뎌내지 못했던 것처럼 아주 깜빵이 가혹해갖고 풀려나기 전에 대부분 죽는데요. 10년 이상 형 받은 사람은 풀려나기 전에 되게 병사한답니다. 병사. 뭐 고문하고 별짓 다 하겠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근사를 시켜서 쓸 수가 있대요. 이게 G0잖아. 따라서 G0분의 G라는 값은 얼마가 돼? 1-2배 얼분의 H라고 해요. 자, 그래서 높이에 따른 중력과 속도의 변화가 이러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책의 근사는 약간 어설프게 근사시켜놔서 선생님의 근사법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지구의 모양과 중력을 살펴보자.
자, 지구의 모양과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지구는 사실상 모양이 회전타원체라고 해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적도지방이 더 뾰족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형태의 회전타원체입니다. 자, 적도 반지름은 6,378km, 극반지름은 6,357km로 21km의 차이를 갖고 있대. 그렇다면 자전 효과를 무시한 채로 G라는 값을 보면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맞아요? 반지름이 클수록 중력 가속도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극에서의 중력이 적도에서의 중력보다 크다. 어떤 효과가 나오든 항상 이렇다라고 얘기해. 대학물리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중심에 핵이 있잖아, 그치? 핵은 밀도가 매우 크거든요. 극지방은 핵으로부터, 밀도가 큰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크고, 적도지방은 밀도가 큰 핵으로부터 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력이 더 크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지구 내부 물질이 불균일해. 불균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밀도가 큰 물질이 있으면 중력이 크게 나타나. 그 무라늄 같은 것들이 매장돼 있을 때는 중력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중력을 크게 나타나는 걸 이용해서 자원을 측정해 줄 수 있고, 물이나 지하수나 석유 등이 매장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겨? 밀도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게 나타나.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구과학에서는 중력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중력 이상이 플러스면 지구의 평균 밀도보다 큰 물질이, 그래서 주로 광물들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금속류의 광물이 매장될 가능성이 높고, 중력이 작으면 지하수나 석유나 석탄 등이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중력 이상을 측정해서 지구 내부 물질의 탐사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껍질 정리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자. 네. 시간이 더럽게 안 가? 자, 껍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우리 지난번에 중력이 지구 내부에서는 그 안쪽에 있는 질량에 의한 질량만이 중력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지구 내부에서의 중력. 지구 내부에서의 중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은 라지 R이고 질량은 라지 M이고, 이 경우에 지구의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밀도가 어떻대? 균일하대요. 자, 중심이 있어요. 중심에서 지금 현재 거리가 X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다라고, 그런 곳에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바깥쪽을 아주 얇게 껍질로 쪼개봐. 이 껍질의 두께는 델타 R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이때 이 부분을 지나게끔, 관통하게끔, 자, 이런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 자, 이렇게 쪼개봤대요.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자,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껍데기들이 이 질량에 주는 영향이 상쇄돼 버리지. 대칭이니까. 그렇다면 얘는 요 부분에 의한 질량과 요 부분에 의한 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질량을 M2라고 하고 지구의 밀도를 로라고 얘기해 보자. 오케이? 자, 이쪽의 단면적은 S1이고 이쪽의 단면적은 S2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 콘처럼 생겼지. 원뿔처럼 생겼는데 윗면이 평면이 아니고 구면이란 말이야. 그치? 이때 요 각을 나중에는 요 각을 뭐라고 배우냐면 입체각이라고 해. 입체각이라는 건 딱 정해진 각도가 아니고 둥글게 생긴 콘의 이 각을 입체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영어로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체각에서 나타나는 값을 비교해 보는 거야. 자, 우리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이것만 보자. 여기 나타나는 이 원뿔 형태와 이 원뿔 형태는 서로 무슨 관계지? 닮은 관계네. 그렇죠? 그렇다면 S라는 녀석은 누구에 비례해? 이 반지름을 얼1, 이 반지름을 얼2라고 한다면 누구에 비례하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면적이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식을 바꿔 쓸게. S라는 녀석은 비례상수 K 곱하기 얼 제곱인데 얘네들은 닮음이니까 K 값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오케이? 같은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S1은 K 곱하기 얼1의 제곱, 또 S2는 K 곱하기 얼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럼 질량 M1을 한번 비교해 볼게. 질량 M1은 로 곱하기 부피야. 부피는 S1 곱하기 델타 얼 두 개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로 곱하기 K 곱하기 S 대신에 얼1의 제곱 K 곱하기 얼1 제곱 썼고 델타 얼이라고 하고 M2도 마찬가지지.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2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나타냈을 수가 있대. 그렇다면 둘 사이에 이 질량은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이 질량은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데 각각의 힘을 F1과 F2라고 얘기해 보면 F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1은 만율력 쓰면 G 곱하기 얼1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이야. 자, G 곱하기 M1 대신에 쓰면 얼1의 제곱분의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2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 되니까 얼1의 제곱이야. 자, 두 개가 약분돼 버려서 얘는 G 곱하기 로 곱하기 K 곱하기 델타 얼이라고 해. F2도 마찬가지. F2도 마찬가지인데 F2는 자, G 곱하기 얼2의 제곱분의 M2 곱하기 M이 돼버리고 G 곱하기 얼2의 제곱분의 로 곱하기 K 곱하기 얼2의 제곱 곱하기 델타 얼이 되었어요. 따라서 얘는 G 곱하기 로 곱하기 K 델타 얼이 되므로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아. 같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질량에게는 힘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고 바깥쪽 껍질에 중력에 대한 영향은 안 미치고 안쪽 껍질만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껍데기를 이렇게 계속 얇게 쪼개가 보는 거야. 상쇄돼 이것도. 반지름만 좁아지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상쇄돼 버리고 또 이 부분도 상쇄돼 버리고 나머지 부분도 상쇄가 돼서 바깥쪽 껍질에 의한 중력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 아무리 질량이 크더라도 그 바깥쪽에서는 자, 거리가 어리래. 안쪽 질량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마치 모든 질량이 중심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밖에서 보면 중심에 모든 질량이 뭉쳐있는 질점이 개념을 갖고 있고, 안쪽에서는 내부의 질량에 의한 중력만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껍질 정리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인공위성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거 우리 원운동에서도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인공위성에 대해서. 선생님, 네. 이거 만류형 법칙 끝나면은 오늘 끝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못 끝날 것 같은데요. 왜요? 운동량 보존해야지. 근데 시간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자, 인공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인공위성의 운동은 자, 대표적인 만류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원운동 또는 타원 운동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인공위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인 인공위성을 한번 보자. 전에 원운동에서 했던 것 다시 한번 다 할 거야. 자, 일반적인 원운동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쪽에 지금 자, 여기에 반지름이 R이고 라지 M인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로부터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이런 어린 곳에 보통 뭐 지표로부터 1000km 뭐 이런 식으로 높이가 있어. 3만 km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인공위성 기술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발사체 갖고 약 1000km 근처까지밖에 못 올려. 1000km 근처까지 올리게 되면 얘는 거의 스파이 위성 정도로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인공위성, 통신용 인공위성이 대표적이지. 이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힘으로 못 올려. 요즘은 스페이스X를 주로 이용하고 러시아하고 사이 좋을 땐 러시아 애들이 많이 올려줬어. 우리나라 대부분 위성 프랑스에서 한번 올려줬고, 처음 인공위성을 프랑스에서 올려줬고, 발사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성도 프랑스인가 해주고, 그 다음부터 러시아 애들이 많이 담당해서 올려주다가 최근엔 스페이스X로 바꿔버렸지. 러시아 놈들이 너무 도적질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간단한 위성은 우리나라에서 올릴 수가 있어. 근데 통신용 위성은 아직 안 돼. 아직은 안 돼. 조만간에 올릴 수 있겠지만 발사체가 크게 훨씬 더 커져야 돼. 또 통신용 위성은 자체 무게가 상당하거든. 1000kg 이상대란 말이야. 1톤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발사체가 무지 커야 돼. 1000km 올리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규모상 문제 때문에 별로다. 조만간에 더 큰 발사체 만들면, 우리 지금 2개 발사체 만들었지. 나로 만들었고 또 누구 만들었니? 나로 다음 게 뭐야? 아이씨, 지난번 발사체 누리호였지? 응? 누리호. 자, 그래서 이곳의 질량이 M인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대. 얘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만류력을 받아서 가만히 놓으면 당겨져 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회전을 해줘야 되겠지. 맞아요? 회전을 해줘야 한다. 이때 얼마의 속도로 회전합니까? 자,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경우에 자, 이런 걸 한번 보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을 보자. 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이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은, 자, 작용한 힘은 뭐가 돼? G 곱하기 all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돼버리고, 이게 ma가 되는 거지. 인공위성 가속도 하면 이렇게 쓰면 돼. 타원 궤도의 경우에는 얼이 작을수록 만류력이 어때? 크지? 맞아? 만류력이 크면 가속도도 가장 큰 곳이 돼. 이런 것은 얼이 작지.
힘이 작겠지? 가속도가 작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 수능형 문제에서는 그런 게 또 되게 많이 사용되었었어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의 속력을 보자. 자, 인공위성의 속력을 살펴보는데 얘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하죠. 등속 원운동한다라고 가정하자. 자, 등속 원동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작용한 힘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는 값은 얼분의 mv 제곱이 된 거지. 얼 지워지고 mm 지워져서 자, v 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분의 gm이 됐네. 그래서 v라는 녀석은 루트 얼분의 gm이라고 한다. 오케이? 계산하기 귀찮대. 그래서 얘를 중력가속 등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요. 얼분의 g 라지얼 제곱 형태를 갖고 계산해 주면 지구 질량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실제 계산할 때는 이 계산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인공위성의 주기를 보자. 인공위성 주기 t는 v분의 2파이 얼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 넣어주면 얘는 뭐가 돼? 2파이 루트 gm분의 스몰 얼 세제곱이 됐대요. g값 대신 얘를 집어넣어준 거야. v 대신에. 오케이? v 대신에 t에다가 이 값을 넣어줬더니 이런 경우가 됐대. 따라서 t 제곱이라는 값은 gm분의 4파이 제곱 곱하기 얼 세제곱이 됐는데 이 법칙이 무슨 법칙이었지? 주기 법칙이다. 아마 요식 활용하는 게 다음 주 시험에 나올 거야. 자, 이번에는 자, 지표를 스치듯이 도는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지표면을 스치듯이 도는 인공위성의 운동. 원운동에서 다 했던 거야. 얘네들을 나중에는 저궤도 위성이라고 불러. 말이 스치듯이 돈다라고 했는데 얘는 뭐 상당히 떠 있어도 저궤도 위성이라고 불러. 아까 얘기한 ISS도 저궤도 위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높이가 300에서 400km에서 왔다 갔다 타운 운동을 하거든.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스치듯이 도는 이 인공위성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 지구가 있어요. 라지 m이고요. 반지름이 라지 얼이에요. 여기에 인공위성이 지표면을 따라서 스치듯이 돌고 있다라고 해. 뉴턴의 대포하고 똑같네. 뉴턴의 대포 문제하고 똑같아. 자, 여기에 v라는 속도로 운동하게 되는데 한번 보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g 곱하기 라지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되고 얘는 라지 얼분의 mv 제곱이 돼 버렸대요. 따라서 v제곱이라는 값은 얼분의 gm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얘는 g얼이라고도 쓸 수가 있대요. 그쵸? 왜냐하면 중력가속도 g는 얼 제곱분의 gm이라고 쓸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g얼이 돼 버리는데 이 값이 약 7.9km/s의 값을 갖게 된대.
이 값을 우리는 제1 우주속도라고 불러. 제1 우주속도라고 부른다. 자, 이때 인공위성의 주기 t는 v분의 2파이 라지 얼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얘는 2파이 루트 얼마가 돼? g분의 얼이라는 값이 됐어. 이 값을 계산했더니 84분 정도가 된대. 84분? 우리 지구에 터널 뚫어놓고 왔다 갔다 왕복하는 그 경우에도 84분이었지. 비스막에 뚫어놔도 84분이었지. 중심축을 지나도 84분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을 스치듯이 도는 인공위성 운동을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통신용 정지 위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통신용 정지 위성을 얘기해 보자. 통신용 정지위성이라는 걸 얘기해 보자. 통신용 정지위성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항상 지표면에 대해서 같은 위치로 돌아야 되겠지. 항상 지표면에서 같은 위치로 도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공전 주기가 얼마? 지구의 자전 주기와 같아. 그래서 86,400초입니다. 자,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짧아. 이거보다 조금 더 짧아. 하루가 23시간 56분 20몇 초인가 그래.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 그것 때문에 윤년이 생기거든. 올해가 윤년이었지, 지난 2월 달이. 맞아요? 28일인데 원래 28일인데 며칠 들어가? 29일이 들어가서 하루를 채워서 주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지구가 있어요. 반지름이 라지 얼이고 높이가 h인 곳에 위성을 띄워놓은 거야. 전체 길이를 얼이라고 해보자. 얘가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 얘가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성에 작용한 힘은 만률력이야.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런 값을 갖게 되고 얘가 스몰 얼이 돼버려. 스몰 얼 제곱이야.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는 주기가 주어지니까 오메가를 이용한 식이 더 나을 것 같아. 얘는 m 얼 오메가 제곱이야. 근데 오메가라는 값은 t분의 2파이가 되니까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 된 거지. 이 식하고 직접 비교해 줄게. 자, 이 식하고 직접 비교해 주면 얼 세제곱이라는 값은 4파이 제곱분의 gm 곱하기 t의 제곱이 돼버렸네. 조합 없이 거꾸로 쓴 거다. 그치? 따라서 얼이라는 값은 4파이 제곱분의 gmt 제곱의 3분의 1제곱이 된 거지. 이 값을 미리 다 계산했더니요, 42.3 곱하기 10의 6승 미터만큼이 됐대요. 42,300km의 높이의 중심의 거리에 있게 되면 얘는 정지위성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높이 h는 얼 마이너스 라지 얼이라는 값이 돼 버리는데, 여기에 지구 반지름을 빼주는 거야. 6,400km를. 그랬더니 얘는 35.9 곱하기 10의 6승 미터만큼이 바로 띄워줘야 되는 높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이송이 되기 위한 높이 관계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인공위성의 에너지에 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뒤쪽에 일과 에너지에서 다시 배웠는데 다음 주 시험을 보려면 이 식을 오늘도 아까 잠깐 쓰긴 했지만 이 식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 자, 만류 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안 나와 있어. 뒤쪽에 나와 있어. 일과 에너지. 자,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쉐페이드 할 때 다 했던 거야. 자, 얘는 여기에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어. 자, 여기에 중심에서 얼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스몰 m이 있어. 이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보자. 얘는 가만 놓으면 자발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가까이 올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게 돼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하자. U라고 썼을 때 얘는 포텐셜 에너지 U, 운동 에너지 K 또는 U 대신에 뭐라고 써? EP라고도 쓸 수 있어. 포텐셜 에너지란 뜻이야. 자, 얘는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일단 정의로 기억해 두자. 나중에는 이걸 증명을 해 드릴 거야. 증명 과정에 적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게 약간 괴로워서 뒤로 일단 밀어 놓을게.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한다. 자,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항상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음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리 얼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얼에 반비례하는 형태를 갖게 된대. 멀어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누구에 근접해가? 0으로 근접해 간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공위성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 등속 원운동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야. 등속 원운동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등속 원운동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아. 이쪽에 한 행성이 있어. 또는 태양이어도 되고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스몰 m인 또 다른 별 또는 인공위성 등이 있다라고 얘기할게. 자, 얘는 지금 이 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류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만류력을 자, 견뎌내고 얘가 이 위치에 버티기 위해서는 얘는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빠른 속도로 돌아야 한다. 오케이? 자, 수직하게 돌게 되는데 이때 이 별 또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힘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원운동의 식으로부터 아까부터 계속 썼으니까 이제 막 귀에 박힐 것 같아.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쓴다. 여기서 mv 제곱이란 녀석은 자, 뭐가 돼 버립니까?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됐고, 자, 여기에서의 v라는 값은 루트 뭐가 되지? 얼분의 g 라지 m이 자, 이 인공위성의 또는 별의 속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때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E라는 값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역학적 에너지거든. 힘에 관계된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란 말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써?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는 게 운동 에너지고, 이 경우 포텐셜 에너지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쓰기로 했어. 그럼 mv제곱을 여기 거를 갖다 넣어보자. 여기를 갖다 넣어주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 마이너스 얘는 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됐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얼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가 있대요. 즉 원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는 에너지가 붙잡혀 있다는 뜻이야. 별에 오케이. 빠져나가기가 불가능하다. 얘는 2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 전체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타원 운동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따로 써드리겠지만 타원 운동에서는 이렇게 바꿔줘요. 얼 대신에 누구로 바꿔줘? A로 바꿔주는 거야. 오케이? 얼 대신에 A로 바꿔주게 되면 E는 타원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2A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줘보도록 하자. 맞히면 점수에서 플러스 1점. 근데 어차피 1점이잖아. 맞아. 아니 이거 맞추면 자, 그런데? 1등이야. 그러네요. 4점점이에요? 야, 나 2연속 1점. 아까 풀이에서 맞은 거 하나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랄하고 있네. 씨. 풀 줄도 모르는 게 무슨. 너 왜 자꾸 왜 허네? 아니 저 풀었다는 게 아니니까 점수 계시. 찍어놓은 넌 다 틀렸어. 네가 서술형을 어떻게 찍어? 아, 또 뭐라고 또 조잘. 자는 게 행복해. 자, 여기 지구가 있대요. 지구가 있고 반지름이 라지 얼이에요. 여기에 스몰 m인 물체가 있어요. 자, 높이가 h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높은 곳이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은 얼마일까? 힘 곱하기 S, FS. 시간이 없어서 풀어드릴게요. 자, 외부에서 힘을 줘서 얘를 이동시키게 되면 뭐가 증가할까? 에너지가 증가하겠지를 해주니까, 그치?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가 증가해? 정지 상태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볼까? U0는 마이너스 G 곱하기 라지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해. 단 이때 얼이란 녀석은 H에 비해서 매우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더 큰 에너지란 말이야. 마이너스 G 곱하기 뭐가 돼? 얼 플러스 H분의 라지 M 스몰 m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누구 에너지가 더 커? U가 더 크지. U 마이너스 U 제로야.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얼 플러스 H분의 라지 M 스몰 m 플러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겠지. 얘는 아까 거하고 똑같이 얘부터 써줄게.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 순서 바꿨어.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 곱하기 1 플러스 얼분의 h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얘는 G 곱하기 얼분의 라지 m 스몰 m이 돼버렸고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얼분의 h라고 근사시켜서 쓸 수가 있었죠. 이건 아까 썼던 근사. 이거를 이용한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얘는 1 지워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뭐가 돼버리지? G 곱하기 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h가 돼버렸어. 그런데 말이죠, 얼 제곱분의 gm이라는 건 우리 뭐야? g가 되잖아. 그럼 얘는 정리하면 뭐가 돼? mgh. 뭐지 이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됐네. 그래 안 그래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올려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우리 만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대신에 사용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꼴로 쓰게 되는 거야. 얘는 지표면이 기준으로 돼서 사용되는 식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단진동 얘기는 지난번에 묻어서 했으니까 패스하시고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숙제야 예제 문제하고 연습 문제.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뉴턴의 대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뉴턴의 상상 속에서의 대포입니다.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구 반지름 얼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지점에 높은 곳에서 물체를 빠른 속도로 쏘는 거야. v라는 속도로 쐈더니 한 바퀴 빙굴 돌아와서 내 뒤통수를 치더래요. 이런 대포를 상상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속력으로 1초 동안 간 거리라면 이 거리가 얼마가 되지? 만약에 1초 동안 간 거리라면 이 거리는 뭐가 돼? v가 되겠지. 그 동안에 얘는 똑바로 돌기 위해서는 이만큼 낙하를 해야 돼. 맞아요? 이 낙하 거리는 얼마가 될까? 이 거리는 h라고 할게. 이 낙하 거리는 2분의 1 g 곱하기 1의 제곱이 될 거야. 자유낙하했단 말이야. 오케이? 중력에 의해서 낙하 운동을 한 거야. 1초 동안에. 그렇다면 이 거리가 얼이 돼버리고 반지름 얼이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얼 플러스 h의 제곱은 얼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이야. 이거는 뉴턴의 저서인 프린키피아라는 책에 주어진 예제야. 자, 그러면 얘는 얼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얼 h 더하기 h의 제곱은 얼 제곱 더하기 v의 제곱이 되지. 그럼 얼 제곱 지워진단 말이야. 그런데 지구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6,400km야. 얘는 1초 동안 얼마 낙하할 수 있을까? 약 5m 낙하한단 말이야. 6,400km가 들어간 값에 25m가 25 제곱이 들어갔대. 25의 미터 제곱미터가 되겠지. 25라는 값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 6.4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5에 대해서 25가 더해졌어. 더하나? 많아지? 무시해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v제곱이라는 녀석은 얼마가 되니? 이 얼 h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이 얼 h라는 값이 됐어. 뭐 잘못됐다. 자, 이때 h 대신에 식을 쓰면 뭐가 되니? 이 얼 곱하기 2분의 g가 돼버리지. 7월이야.
그럼 V라는 녀석은 얼마? 루트 GR이 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지? 아까 썼던 제일 우주 속도가 되잖아. 그래서 뉴턴은 등속 원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했어. 참 별나지? 자유낙하 운동 맞잖아, 그지? 그래서 등속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했대요. 또 원동을 시키기 위한 힘의 근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류 인력이라는 걸 에너지를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 문제는요, 대부분 만류 인력과 에너지가 합쳐진 형태의 문제가 다음 주 첫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동량과 그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이제 전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게 돼. 그래서 또 처음부터 새로 공부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복잡해지죠. 숙제입니다. 숙제 언제까지? 넌 내일까지요.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노네는 예제 문제까지 다 풀어봐. 아시겠죠? 예제 문제까지 풀어봐. 쌤, 내일 모레 내일은 뭐라 그래요? 글피. 글피. 그 다음 날은 그 글피. 모레 전이다. 글피 맞아. 내용이랑 헷갈려. 자, 그러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다시 열심히. 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운동량. 운동량은 기호로 P라고 하고, 화살표가 있는 걸로 봐. 얘는 뭐야? 벡터이다. 뭘 갖고 있다는 얘기지? 방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모멘텀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가끔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지요. 자, 운동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비교합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운동량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도 v로 운동하고 있대요. 자, 이때 이 물체가 갖는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약속해서 쓰기로 하였다. 이 약속의 비교를 현행하는 교과들과 비교해서 또 한번 설명을 더해 드릴게요. 요즘 아이탑에서는 요 다음 설명으로 되는데 그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해드릴 거야. 자, 얘는 m 곱하기 v가 운동하는 정도이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더 크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다미가 1이라는 빠르기로 달리고요, 윤겸이가 1이라는 빠르기로 달리는데 누구의 운동량이 더 크죠? 다미지요. 왜 그렇죠? 질량이 더 크니까. 넌 철 들었잖아. 너는 철 들었잖아. 자, 그 다음에 다미가 1이라는 빠르기로 달리고 10이라는 빠르기로 달린대요. 10은 죽어도 못 달리죠. 자, 어떤 경우 운동량이 클까? 10.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요.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십니까? 근데 이론 진도가 더 빨라. 우연 사이 물량이 인터넷 버스로 100km 달려가지고 시험에 부딪히는 것보다 중간 걸어서 부딪히는 거. 근데